이 후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재회생이라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회생 중에 너무 힘들어지시면 회생을 다시 신청해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태 조건으로 낮추면 충분히 또 회생을 끝까지 이어가서 면책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안녕하세요, 회생변호사 박시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회생 진행하신 분의 후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올라온 글인데요, 이분께서 재회생 진행 후기라는 글을 저희 카페에 올려주셨어요. 2023년에 인가를 받고 첫 개인회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렌탈 채권이 두세 건 정도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타사무실에서 2023년도에 회생을 처음 했는데 렌탈해서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몇 개 쓰고 계셨는데 이것들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회생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렌탈비는 렌탈비대로 나가고 변제금은 변제금대로 내야 하니 더 힘들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미납이 쌓이면서 회생 중에 추가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회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 대출 상품이 있어요. 저희는 말리고 있지만 추가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은 생활비 자체가 부족했다기보다는 렌탈비를 또 추가로 내야 되기 때문에 미납이 쌓였고, 그래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악순환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약 1년 반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는 정말 일상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고 계속 버티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늦기 전에 재회생을 알아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재회생이라는 방법을 아시고 다시 알아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회생을 하시다가 어려우시는 사유는 뭐 다양하죠. 이럴 때는 과감하게 회생을 다시 알아보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이고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희 사무실로 의뢰를 주셨는데 저희의 최대 목표는 이분의 변제금이 낼 수 있는 정도로 책정되도록 하는 것이 1차 목표였습니다. 일단 추가 생계비로 뭘 넣을 게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했어요. 다행히 거주비용 이런 것들을 추가했고, 또 하나는 렌탈을 유지하지 않고 해지해서 렌탈 채권을 회생 채권에 넣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기존에는 변제금이 120만 원이었는데 지금 재신청하면서는 100만 원으로 산정해서 변제 계획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재회생에서 또 다른 이슈가 있어요. 바로 추심입니다. 기존에 회생을 하면서 추심이나 독촉에서 보호를 받았잖아요. 금지명령 혹은 개시결정, 이런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채무자가 보호를 받았는데 회생이 폐지가 되면 그런 보호막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추심이 기존보다 더 심하게 들어오는데 이분은 또 그런 과정도 남겨주셨어요. 대부 3곳 중 한 곳은 재회생 진행 중이라고 하니 생각보다 쉽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곳은 달랐습니다. 약 2주 동안 거의 매일 통화를 했고 1, 20분씩 계속 같은 얘기였습니다. 돈 납부해라, 이자라도 내라, 편파 변제가 될 수 있어서 어렵다라고 하라고 저희가 안내를 드렸거든요. 그래도 계속 연락을 하니까 저희가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활용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게끔 조치를 취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채무자에 대한 채권사의 독촉이 계속될 경우에 채무자가 이제 일상생활이 힘드니까 그럴 때 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사는 이 대리인한테만 연락을 해야 됩니다. 채무자한테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 이분은 추심 연락에서 많이 해방되셨습니다. 그렇게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통신사 지급 명령이 날아왔습니다. 재회생이라 금지 명령 기대는 안 하려고 했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참고로 이분은 재신청이다 보니 금지 명령은 불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압류라도 들어오면 어쩌나 싶어서 인터넷 찾아보고 바로 이 신청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 나가고 계신 겁니다. 현재 상황, 지금은 보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괜찮아졌다가 다시 불안해지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만큼 끝까지 버텨보려고 합니다. 저처럼 재회생 고민하시거나 진행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은 같은 처지에 있으신 분들께 큰 용기와 또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후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재회생이라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회생 중에 너무 힘들어지시면 회생을 다시 신청해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태 조건으로 낮추면 충분히 또 회생을 끝까지 이어가서 면책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런 고민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재회생이란 방법도 있지만 쉽지만은 않아요. 가장 큰 문제는 기존에 납부했던 변제금이 다 무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회생을 다시 신청하면 기존에 면책을 받고 싶었던 채권들이 다시 살아나니까 기존에 냈던 변제금은 거의 이자에 충당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사이 생겼던 새로운 채무도 회생에 넣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기존에 냈던 변제금은 사실상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늦으면 곤란합니다. 최대한 빨리 결심하셔서 변제금을 최대한 덜 내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낫겠죠. 분이 남기신 후기에서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다 풀어가고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히 해결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고민보다는 새로 시작하셔서 얻는 실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